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. 안녕하세요.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입니다. 치매 진단을 받았다면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. 이번 시간에는 치매 진단을 받은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기요양 서비스들을 증상 경과의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. 우선 경도인지장애, 아주 초기에 그런 인지장애가 진단이 되었을 때는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몇 가지 있는데요. 지역마다 치매안심센터가 다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. 그래서 치매안심센터에 가시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르신이 좀 흥미를 가지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만한 프로그램들을 좀 골라서 그런 것들을 좀 그 시간에 맞추어서 가서 경험을 하고 오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치매안심센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면 데이케어 센터입니다. 그래서 데이케어 센터 같은 경우는 어르신을 일정 시간에 모시러 와서 센터로 모시고 가고 하루 종일 시간을 좀 보낸 다음에 초저녁쯤 다시 어르신을 집으로 모셔다 주는 것까지 그런 송영 서비스까지 다 이루어지는 곳이고요. 데이케어는 초기 경도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주 3회 정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5등급 이상 받으신 분들은 주 5일 동안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데이케어 센터에서는 전문 인력들이 항상 상주를 해 있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 중에 규칙적인 일과를 보내고 집으로 올 수 있고 식사를 늘 규칙적으로 할 수 있고 다양한 어르신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 훈련도 가능하기 때문에 데이케어 센터는 어쩌면 경도인지 장애, 초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좀 적절한 서비스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.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케어 센터에 왔다 갔다 할 때 집에서 어르신들의 그런 준비를 좀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적절하게 안 계시는 경우에는 그 시간 동안만 잠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르신의 상태를 집에서만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파악이 좀 어려운데요. 센터에 계시는 동안에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증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중간중간 또 규칙적인 체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매우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치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데이케어 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혹은 데이케어 센터를 가는 것 자체를 완강히 좀 거부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방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 좋은데요. 방문 서비스는 저희가 방문편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방문 요양, 방문 목욕, 그리고 방문 간호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.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님이 집으로 오셔서 하루 중에 일정한 시간 동안 어르신을 좀 돌보는 서비스인데요. 단순히 그냥 가사일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어르신의 일상 전반에 걸친 일상생활들을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신체 운동이나 다양한 인지 훈련 같은 프로그램들도 진행하니까요.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일정 시간 사용을 하시는 게 어르신들을 케어하는데 가족분들이 케어의 분담을 이렇게 나누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이 24시간 어르신을 돌보는 건 불가능합니다.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. 그래서 방문 요양을 통해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그 시간에 보호자는 조금 자유롭게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르신이랑 떨어져 있는 게 좀 불안해서 어르신을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맡겨놓고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보호자분들이 가끔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간의 분리를 위한 단계적 훈련이 필요한데 요양보호사분이 집에 왔을 때 어르신과 시간을 보낼 때 가까운 곳에서 좀 근교에 있는 뭐 카페라든지 이웃집이나 가까운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그 거리와 연락하는 빈도를 줄여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양만 이용하지 마시고 간호를 좀 같이 이용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리는데요. 그 이유는 대부분 치매 어르신들은 치매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고혈압, 당뇨,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뇌경색, 파킨슨 혹은 다른 뭐 척추 질환 등 기본적인 여러 가지 질환들을 좀 가지고 계십니다. 드시고 계시는 약도 많고 치매 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물 관리라든지 혹은 어르신의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의료적인 평가를 좀 정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든지 하는 것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방문 간호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으시기를 좀 권장을 드리고요.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적절히 섞어서 잘 받으실 때 어르신이 집 안에서 굉장히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.
마지막으로 그 어르신과 집에서 같이 지내기 어려운 정도의 컨디션일 경우에는 요양원을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. 가족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24시간 사람이 밀착해서 있어야 간신히 이게 케어가 되는 경우에라면 집에서 돌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르신을 요양원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가지거나 그것이 마치 불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. 데이케어 센터 그리고 방문 서비스, 요양원 전부 다 돌봄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는 곳입니다. 그러니까 혼자서는 절대 둘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요양원으로 모시는 것을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은 그 세 편에 이어서 치매에 진단이 되었을 때 가족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, 그리고 환자한테는 어떻게 알릴지, 그리고 치매에 걸렸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 게 있을지 좀 포괄적으로 알아봤는데요.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에 걸린 당사자 외에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삶의 많은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각오하고 수용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의 전략을 다 같이 짤 수 있다면 치매 어르신이 좀 안정적으로 편안한 상태에서 오래 지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